비트코인은 제가 걱정하던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잘 버텨주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솔직히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은 좀 급반등하긴 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상황이 나아진 거는 솔직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되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빠졌던 건데 이게 해결은 안 됐는데 일단 주가부터 오르고 봤거든요. 실적이 바탕이 된 게 아니라 사실상은 좀 기대감 때문에 올랐잖아요. 좀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더 빠질 수 있다 하고 좀 열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바닥권이긴 하지만 고통스러운 기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시기에 성쌤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관점이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지 않으실까 싶긴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제가 걱정하던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잘 버텨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특히나 미국 주식이 올해 어저께랑 계속 큰 폭으로 좀 올랐잖아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한 3년인가 4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한 4% 가까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 위협은 끝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긴 한데, 하지만 현실은 솔직히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를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네, 웅달님도 뉴스 게시판에 많은 글을 올려주셨고, 네, 저도 자유 게시판에 글들을 좀 많이 썼는데, 지금 현 시점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6개월도 6개월 정도? 네,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것까지 뚫으려고 하면, 어, 선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분위기는 트럼프는 좀 발을 빼고 싶어 한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4주에서 6주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그 동안만, 그러니까 굵고 짧게 들어가서 그냥 빠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결과와 상관없이 좀 발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이, 트럼프에 그렇게 잘 협조를 안 해줬잖아요. 그게 좀 트럼프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좀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은 좀 급반등하긴 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상황이 나아진 거는 솔직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좀 인플레이션 우려되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빠졌던 건데 이게 해결은 안 됐는데 일단 주가부터 오르고 봤거든요. 이렇게 오른 거는 실적이 바탕이 된 게 아니라 사실상은 좀 기대감 때문에 올랐잖아요. 좀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망감 때문에 그냥 빠졌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랐으니까 언제든지 더 빠질 수 있다 하고 좀 열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웅달님도 말씀하셨지만 200주 이동 평균선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트코인 200주 이동 평균선 가격이 여기서 보면은 대략 한 59,437달러가 나오거든요. 현재 최저가가 한 6만 달러 정도 됐으니까 지금 200주 이동 평균선에 그냥 거의 닿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옹달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2022년도에는 이거 밑으로 뚫고 내려갔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200주 이동 평균선에서 다 세이브를 해줍니다. 진짜 긴 시간 동안 봤을 때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오랜 기간 떨어져 있던 거는 2022년도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빠질 수도 있겠죠. 전쟁 때문에 유가가 혹자가 이야기하듯이 150달러, 200달러 가면 이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질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 이 밑으로 내려온 것도 물론 루나 사태도 있고 FTX 사태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좀 인플레이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이때 9.2%까지 CPI 기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0.5%에서 무려 5.5%까지 이렇게 한 번에 올렸거든요. 이러면서 뭐 이때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니죠. 미국 주식도 되게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한 미국 주식도 나스닥 기준으로 한 3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면 그게 가장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유가 분석할 줄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뉴스를 보니까 만약에 6월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한두 달만 더 봉쇄가 이어지면 유가가 진짜 한 150달러 넘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은 유가가 2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에서도 느끼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대란이 났거든요. 이거 어, 석유화학공업에 주 원료가 나프타인데 나프타는 원유 정제할 때 그러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분별 중료할 때. 이 나프타가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보유 중인 이미 재고량이 한 4개월치 정도 있다고 합니다.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얼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 붕괴되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나프타 수입이 계속 안 되면 이거는 실물 경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뭐 모든 플라스틱, 뭐 우리가 뭐 휘발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비닐봉지 뭐 이런 게 다 석유화학공업 제품들을 우리가 다 쓰고 있거든요. 그 원료 가격이 다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좀 페르시아 만두, 홍해 쪽도 좀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물류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모든 수입 수출 물품들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선박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원가는 낮은데 물류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에 전가가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나마 키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발을 뺐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그냥 뭐 오픈된다. 이건 솔직히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정해진 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지겠죠. 다시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2022년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이때는 정말 심각했으니까. 코로나 때 돈을 완전 많이 풀었던 게 이때 터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미 충분히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권이긴 하지만 이런 좀 고통스러운 기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전 미국 주식도 좀 투자를 하고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오늘도 일제히 대부분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솔직히 이미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계속 비트코인만 더 사는 게 저는 좀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산도 필요하니까 심지어 금도 좀 많이 째려보고 있었는데 금이 4,000달러 딱 찍고서 지금 뭐 4,800달러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금도 이러다 그냥 올라가면 살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주식 뭐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도 이제 뭐 좀 빠지려나 하고 있었는데 너무 큰 폭으로 인상이 됐고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원유가 오르면 미국 주식이 대폭 크게 빠질 기회가 올려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워렌 버핏이 인터뷰한 게 나왔어요.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환호할 만큼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 그래서 네.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애플을 너무 일찍 판 게 좀 후회된다. 그런 말씀도 좀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봤을 때도 미국 경제 상황이 너무 탄탄한 것 같고 주가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크셔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3,750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00조 정도 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버크셔에서 갖고 있는 주식들 다 해봤자 한 2천억 달러?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들보다 오히려 현금 비중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버크셔는 좀 지금 주가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포지션은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미 물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 방송을 이런 하락장에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도 비트코인은 충분히 갖고 있으실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뭐 골드나 금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하고 싶다 하고 있으실 때 아직은 좀 기회가 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면 사실 하방으로 갔을 때 손실은 크고요. 나중에 상방으로 간다고 해도 수익은 미미하거든요. 그렇게 좀 스윗 스팟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달콤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지금 같은 때는 좀 관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다 올라가면 어떡하냐. 우리 그래도 비트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좀 오르지 않을까 싶고, 수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조급하게 지금 막, 이제 늦은 거 아니야? 하고 막 담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내에 뭐 이렇게 이란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이란 대통령이 우리는 전쟁을 하고 할 마음이 없다. 우리 침략을 안 한다는 이렇게 확실한 조건만 맺어주면 휴전을 할 의향이 있다. 종전하고 싶다. 이야기는 했지만 옹달님도 말씀하시긴 했던 것 같은데 저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보면 이란이 북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예전에 뭐 한쪽으로는 화해 무드에 있다가 또 한쪽으로는 갑자기 뭐 미사일 쏘고 막 이게 같이 공존했잖아요. 지금 이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명백한 지도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정확하게 뭐 모즈티바인가 하메네이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옛날 하메네이 둘째 아들이 지도자가 된 것 같은데 공식 성상에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하메네이랑 이야기를 직접 한 것도 아니니까 정말 종전을 하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지금 느낌으로는 우리 앞으로 니네 공격 안 할 테니까 이란 니네도 좀 자중해라. 이러고 그냥 미군은 다 빼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새 좀 듭니다. 거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시나리오를 꼭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카가 지금 뭐 한 100달러 선인데 갑자기 옛날처럼 50달러가 된다. 솔직히 저는 이거를 좀 생각하긴 좀 어렵거든요. 요즘에 좀 보면 100달러가 유가의 뉴 노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 유가가 50달러로 이렇게 안정화된 게 최근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 뭐 개발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사실 기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물가는 계속 높아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일종의 엔트로피인데 방향성이 있는 건데 유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방향으로 예전에 한 80불 정도가 보통이었는데 50불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사실 100달러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제자리로 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옹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항행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무역의 이권을 많이 누려서 그동안 좀 호시절을 보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지금은 반도체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도 못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까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말도 못하게 좋거든요. 근데 반도체에는 사이클이 있어서 이게 앞으로 1년 동안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도 앞으로 1년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 이후는 사실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경기가 또 언제가 됐든 꺾이게 될 텐데 저는 솔직히 그때가 좀 많이 두려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환율이 지금 한 1,500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뭐 1,600원, 1,700원, 1,800원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뭐 주식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환율이 좀 급하게 떨어지면 뭐 국민연금에서도 개입을 해서 15%까지 환해지한다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빠지면 혹시 이 1,500원대가 살짝 깨져갖고 1,400원대가 되면 그때는 좀 달러를 보유해 두는 게 해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연금 해지와 제가 생각하는 해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개인들은 사실 원화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달러화를 할 수 있는 한 좀 인위적으로라도 많이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해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좀 변동성이 크니까 달러를 지금 좀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제가 작년부터 달러 보유 많이 해야 된다고 웅달님과 방송하면서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SGOV 많이 사고 있는데 가장 이게 에릭 발추나스도 최근에 포스팅했는데 SGOV랑 빌이라고 요거 두 개 ETF가 미국의 초단기 국채에 투자를 하거든요. 0에서 3개월짜리. 이자율도 이제 한 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달러입니다. 매우 안정적이고 한 1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걸 모아가면서 좀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원유가 100달러가 뉴 노멀이 돼서 그 이상으로 유가가 유지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폭락하게 됩니다. 이때 IMF 때고요. 리먼 사태 때. 저는 이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미국발로 일어난 전 세계적인 위기잖아요. 근데도 환율이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도 환율이 이렇게 치솟았잖아요. 그리고 요때는 코로나 때고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막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이렇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500원이 깨지는 때가 혹시 온다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도 일시적으로 좀 1,500원 밑으로 살짝 빠졌는데, 1,500원 밑으로 살짝 빠지면, 할 수 있는 한은, 그냥 달러를 좀 열심히 보유해서, 위기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은 3,750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3,750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은 못 갖고 있더라도 최소한 3,750달러라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한 500만 원, 600만 원 되거든요. 요만큼이라도 네, 달러를 좀 모아보시고 조금씩 조금씩 좀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